그러면 여당은 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오늘 여권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아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돼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버린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강력히 주장한 건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6인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헛발질.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 이렇게 지금 그 권선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되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예.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라고 하니까 예. 민주당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법무장관을 했던 이 박범계 이런 분들이 예.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적인 어떤 선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 불가다라는 강력한 언어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용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권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말장난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품위를 지키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떻게 그 일국의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말장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말씀의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그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헌법재판소를 회복시키자 이런 협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접근 방법은 국민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게 어려운 어떤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김준욱 대변인님, 네. 7년 전 추미애 의원 얘기는 아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7년 전에 그랬고 지금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니까 비판하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전에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셨죠. 제가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께서는 그때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이번에 임명하시면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지금 당시에 추미애 그 대표가 주장했던 거는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는 국회 몫의 3명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당시에 박한철 그 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럴 때 그 권성동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1월 말부터 그때 탄핵 기간 중입니다. 심리 중이었어요. 그때 1월 말부터 빠르게 지금 이걸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권한 대행이 국회 몫도 아니고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거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또 이정미 재판관은 국회 몫이 그 대법원장의 몫이었습니다. 예. 그분은 나중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권한 대행이 국회의 몫을 이번엔 3명이 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국회 몫이죠.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고 국회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다 거쳐서 그 임명을 제청한다면 예. 당연히 권한 대행은 이 부분을 해야 된다. 당시 황교안 권한 대행도 이걸 인정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그 권성동, 추미애 두 사람이 공수가 바뀌니까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 뭐 그것까지는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하니까 그냥 없다고 치더라도 아까 잠깐 나갔던 유상범 의원 얘기는 아니 야당이 계속 입법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거부권은 안 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고.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최소치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몫이 국회의 몫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 차원의 최소한의 권한 행사다.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란 것이 헌법학자들뿐만 아니고 법학자들의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직무대행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지금 통과시켜서 지금 강압적으로 밀고 있는 각종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헌법과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뭐 양곡관리법이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헌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 사안은 오히려 헌법 수호 의무자로서 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은 되고 불리한 것은 안 된다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수호 의무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합헌적인 것인지 위헌적인 것인지 이런 잣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결과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그 거부권을 행사를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건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대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논리적 결과로서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 여야의 공방이 꽤 치열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얘기.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런 거 6인 체제로 가야 된다, 임명 못한다는 걸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시간 끄는 거 이 부분을 또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무작위로 지명이 된 주심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조응천 전 의원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정영식 재판관은 오로지 법에 따라 가지고 또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판결하는 올곧은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뭐 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은 헌법재판소장 혹은 권한 대행이 합니다. 기록을 사사치 훑고 발제를 주로 하고요. 또 재판 진행 중에는 조금 모자란 거 있다 싶으면은 주도적으로 신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치우칠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정영식 주심재판관에 대해서 꽤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런 부분일 거면 이도항 의원님. 네. 지금 6인 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만약에 6인 체제로 간다. 그러면 완전체인 9명이 아니라서 한 명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해도 대통령이 파면을 안 당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속내들이 여권에 있다. 야당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전히 여당은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사달이 왜 일어났습니까? 위헌, 위법한 그런 대통령의 기행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헌정수호가 중단될 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해야 될 위기 속에 있었고요. 외교관계도 굉장히 다 박살이 날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책임,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런 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6명이 올 찬성 모두가 다 찬성을 해야 그 탄핵에 대한 이 결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달리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5대1이 되거나 혹은 4대2가 되거나 3대3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오는 3명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금 저걸 노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측면에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오로지 또 법적으로만 다 하겠다라고 하는 저 태도에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